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은성입니다. 제가 흑석 7구역 총회 책자 내용을 제 나름대로 혼자 분석을 해서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정보를 얻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총회 책자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제 생각을 좀 가미해서 좀 상상력을 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합 임원, 정확히 말하면 집행부 쪽 임원은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의혹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그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지금까지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이것도 방송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그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도 설명을 들은 바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흑석 7구역 조합원님들이 방송을 제 유튜브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그 해명 자료를 해명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회계 관련해 가지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는지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에 제가 물어봤을 때 어제는 대답을 못 얻어서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리총회 그 변경처분 그 책자에 총회 책자에 보면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이제 내부 자문해준 그 도원 회계법인 내용이 있어서 외부 회계감사 이 파트가 왜 없을까라고 궁금을 해서 제가 혹시 받지 않았을까, 그런 받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외부 회계감사는 제가 오늘 그분 말씀에 의하면 받고 있는 걸로 안다. 회부 진행 중으로 받은 걸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했고, 제가 오늘 다시 동작구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또 흑석 7구역 담당자분하고 직접 통화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태경이라는 회계법인하고 태경이라는 회계법인,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태경 회계법인에서 이거를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끝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한테는 공람이 안 올까? 제가 혹시 문자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동영상 찍었던 외부 회계감사는 최소 진행 중이다. 아니면 완료되었다. 외부 업체는 태경이라는 회계법인이다. 이 정도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수정을 하되 이미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는 다른 부동산, 제가 흑부협 회장이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 사무실 들었다가 방문했다가 7구역 임원들 뭐 상가 하나 달라고 한다, 뭐 조합이 임원들이 인센티브 달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나가는 게 슬쩍 언급했는데 저는 대의원에서 뭐 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어진 팩트, 자, 인센티브 팩트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잠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사회 안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관계자만 남겨놓고 이제 이거를 이사에서 그분이 이제 주도로 설명을 해서, 이제 감사님이세요. 어쨌든 설명을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조합원한테 많이 남겨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 남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나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부결을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부결됐고, 참고로 서울시의 행정 업무 지침인가요? 그거 있었죠. 옛날에 우리 중간에 한번 그거에 뜬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행정 지침에도 보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대요. 그래서 행정 지침인지 업무 지침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사회 안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사회 안건에서 통과되면 그것이 대의원으로 가죠. 근데 대의원에 가기도 전에 이사에서 이게 끝나면 되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만 문제다. 크게 이슈로 부각될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살짝 그런 기미를 보였었는데 이사회에서 그거를 과감하게 끊었다라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해명이 된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청산법인할 때 예비비로 18억 제가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왜 이거를 남겨둘까? 앞에서 쓰고 한다고 하면 이걸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정당하게 반영을 해서 항목을 정하면 되는데 왜 이걸 남겨둘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조합장 인사님 이거 조합장 첫 페이지 인사말에 보면은 뭐 세무를 반영하고 어쩌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비 1,000만 원씩 받은 거 있죠. 463명이면 얼마인가요? 46억 3천인가요? 그런 부분, 이주비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 부분이 걸려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걸려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다. 세금 예비로 놔둔 거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주비에 대한 세금이 그렇게 정말 큰 거냐? 그랬을 때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잡아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명목이 불확실한데 이거를 왜 이렇게 18억씩이나 남겨놨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용도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60페이지에 총회책자 60페이지 보면은 청산법인에서 청산법인 예비비에서 18억이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 세금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으로 쓰인다고 하고 뭐 또 쓰이고 남으면은 조합원한테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법무비용도 이제 앞으로 소송할 것 같은 경우 조합 예산 시 미집행 예산에서 법무비용 2억 남겨놓은 거는 또 소송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 그 쓰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산법인 운영비로 쓰는 것은 3억 3,400 이 정도라고 한다. 제가 아까 이제 아침에 찍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라면 뭐 충분히 마음껏 쓰시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조합원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으니까 뭐 2년 뭐 충분히 누리고 사셔도 저는 뭐 불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는 18억인데 이게 이제 추가로 나중에 세금이 우리가 이주비에 대한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돌려주고 1,000만 원은 우리가 안 돌려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약한데 증여세 정도 그런 관련된 세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세금을 납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그거는 제가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상가. 상가가 이제 그 놀고 있으니까 세율이라도 받자고 해서 넣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물어봤을 때는 감정가가 7억 9천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7억 5천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2차로 한 번 더 냈었다고 하거든요. 뭐 5억까지 했는데 안 나갔대요. 안 나가서 그렇게 해놓은 거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들었다시피 앞으로 이게 그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자 이거 보증금 얼마냐, 월세 얼마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부 시설 정말 잘 해놨어요. 그 시설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월세만 보증금만 월세만 잘 맞으면 이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도 근무할 것 같아요. 10년도 계속 쓸 것 같으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나중에 혹시 매각 절차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사셔도 되겠다. 현재 5억을 잡고 보증금 5천에 예를 듭니다. 5천에 월세가 150만 원이다. 지금 마크로 상가가 백이동 같은 경우는 350, 400, 300 이렇습니다. 101동도 뭐 300 전후로 하고 있어요. 저 뒷동도 뭐 250 전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심한 경우는 300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30평이나 돼요. 그러면은 이거 150만 원이면 좀 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보다 높으면 5천에 150만 원이면 수익률이 아마 4%일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5억이면은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억 이상으로 나중에 사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 하나 처리 문제, 18억 청산법인 문제, 인센티브 문제, 내용, 회계법인 감사 받는 거. 이 절차만 빼고 나면 아까 제기했던 게 이제 대의원에다가 위임하는 문제. 이 안건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크게 이제 그 해명, 이렇게 일종의 보면 해명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자,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6번에 이제 뭐가 있냐면, 크게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불법 당첨금, 불법 당첨한 5개.
이것도 이야기는 진행했었대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조합이 승소하면 10월 2일 날인가 이제 1심 법원 선고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판결 찾아보니까 우리 전화해 보신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도 10월 2일 날인가 1차 그 선고가 돼요. 1심 법원에서. 그러면은 5개가 이제 조합이 승소되게 되면 이 5개가 남겠죠. 그럼 이거를 시가대로 팔게 되면 하나에 10억씩 남기고 팔면은 50억이 되죠. 50억이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갈 거로 생각돼요. 50억이면 463명인가 되죠, 조합원이. 50억이면 50억 나누기 463명 하면은 1079만 원.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대충 한 1080만 원 정도, 1000만 원 내외로 추가로 수익이 생길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 조합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억측을 가지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 이제 조합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소통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지금은 이게 소통 문화가 있으니까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사업 마무리 잘 하고 또 이렇게 잘 되면 또 그분한테 또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대우를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더 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거나 예컨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계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여러분들 우리 조합원 흑석 7구역 조합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한 번 더 살펴볼 것도 더 추가로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내용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견을 주신 우리 조합 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구역 조합원님도 여러모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